자, 우리 카세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 작가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자동차 정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이 차량 아이오닉 9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정보 풀어나가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광고도 나중에 들어가면 30초 이상 봐주시는 거 잊지 마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공개됐네요. 사실 공개된 지는 이제 2주 넘어가네요. 하지만 제가 조금 늦게 이렇게 업로드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카이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전기차인데 대형 플래그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 크고 웅장하고 가격도 사실 만만치 않고 뭐 그런 정보의 내용들을 커다란 것들 이제 플래그십이라는 어떤 명목상에서 단어들을 사용을 하죠. 근데 사실 아이오닉 9은 거기에 준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차체가 큽니다. 그러니까 5060mm예요. 전장 길이가 크죠. 그리고 전고 높이는 1790mm, 폭이 1980mm, 많이 큽니다. 통상적으로 소렌토, 산타페가 이제 1900mm 되거든요. 액티언 새로 나온 거 여름에 그 친구가 1910mm. 그러니까 재원상으로 봐도 그렇고 많이 큰 거고, 이 바퀴와 바퀴의 거리가 3130mm입니다. 많이 크죠, 여러분? 그 정도로 큰 차량이고 웅장한 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무래도 플래그십이라는 명칭을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카이트 시청자 여러분 뭐 한 번씩 다 보시고 기본 정보도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은 대한민국에서 높은 판매를 올리는 것도 주된 목적성이긴 하겠지만, 일단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거를 좀 알리고 싶었던 목적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전기차 플랫폼에서 갖고 있는 모든 최고의 부품들을 대거 투입을 해놨고, 약간 다소 생소하긴 하나 어색하긴 하나 디자인적인 어떤 미래지향적인 컨셉을 좀 대거 투입시켜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모습도 보시면요. 이렇게 뭐 이 남자랑 거리상은 있지만 옆에서도 상당히 큰 차체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볼게요. 크죠? 뭐 이 남자가 워낙 크신 것 같고 굉장히 큰 비주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뒤에 데일램프부터 이거 스타리아 비슷하긴 한데 장의사차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뭐 보는 관점과 뭐 보여지는 느낌 자체는 사람별로 다른 차이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타리아를 보유했던 입장으로서 한 2년 이상 타고 지금 변경을 하긴 했는데 뭐 그런 느낌은 많이 없습니다. 초기에 구입 전에 그리고 타는 동안은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차들의 특징이 바로 요즘 차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고, 생각보다 여러분 그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크고 웅장하게 뽑았지만 디자인적인 요소가 전면, 측면, 후면 모두 서로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습은 뒷면의 실루엣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리아의 어떤 느낌들을 계속 공존해서 분포시키고 전달해주는 좀 미래지향적인 컨셉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전기차 기반이긴 하지만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타이어를 이 친구는 고성능을 나름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성능도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고려하고 참고하시는 만큼 절대 뭐 빼놓지 않고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 모습은 전체적인 실루엣이긴 한데 웅장합니다. 2열에 대한 공간을 보시면 많이 크죠, 여러분. 이 정도로 커다란 레그룸과 풋 공간, 헤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보여지고, 3열도 있습니다. 컵홀더 보이시죠? 그 3열도 접었다가 폈다가 뭐 그런 범위를 또 볼 수가 있는 거고, 최대 인원수가 얘가 이제 6인승 또는 7인승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옵션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차량을 선택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약간 세단 느낌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오닉 9이 SUV 성향으로 접근을 했지만 세단 느낌이 최대한 자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작을 한 범위라고 보여지고, 이 친구의 기본적인 구동 방식은 AWD, RR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체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그 주행감도
AWD라는 건 이제 상시 구동 방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목적성 기반으로 안정성을 좀 많이 의존을 했고, AWD가 들어가면은 일단 차체가 기본적으로 비싸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해서 제작을 한 것 같고,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01km에서 532km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고속 충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엔트리 등급은 AWD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모에서 좀 고려하고 반영해서 본다면은 사실 옵션과 등급별 차이에서는 기본적인 주행 거리를 많이 늘려놨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501km로 공개를 했는데 아마 겨울에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어떤 거리상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퀴와 바퀴의 거리가 비교적 멉니다. 무려 3130mm나 됩니다. 3m가 넘어요. 굉장히 긴 바디라인과 좀 이렇게 웅장한 범위를 갖고 있으니까 플래그십이라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카세트 시청자 여러분, 전기차를 구입을 할 때 크기가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주행거리와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이 몹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최대한 충족된 요즘 뭐 예민한 범위를 잘 통과시켜놨다고 생각이 되는 거니까 좀 두루두루 계산을 할 필요가 있고, 브레이크 등하고 데일라이트도 들어오죠 사실. 그러니까 뭐 미등이라고 해야겠죠. 후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이제 되어 있고, 충전구는 이쪽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산차 위주가 되는 거죠. 아니죠, 수입차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는 아니지만 전기 충전을 이쪽으로 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부에 아이오닉 5에서 봤던 그런 실루엣이 그대로 종속돼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타이어 굉장히 광폭 우람한 걸 달아놨네요. 타이어가 접지면이 넓을수록 승차감은 좋습니다. 하지만 하부 서스펜션을 어떻게 세팅하고 구성에 따라서 그것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하부 서스를 뭐 토쇼미 같은 뭐 그런 걸 사용을 했다면 승차감은 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위가 되겠죠. 어쨌든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항상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아이오닉 9도 그렇고 모든 차들을 다 미국에서 이렇게 행사 때 공개를 하는데 국내 기반으로 먼저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 자체에서는 국내 시장을 좀 작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그리고 보시면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또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A, B, C, D 필러 쪽이 매우 치켜 올라갔습니다. 요걸로 인해서 윈도우 몰딩 라인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공기 저항의 역학적으로 얘를 매우 저중심이고 차는 높지만 그런 식으로 디자인적 요소를 세팅하다 보니까 이렇게 벨트 라인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윈도우의 어떤 대체적인 디자인 요소도 공격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요소를 좀 추측을 해봅니다. 자, 예전에 뭐 저도 과거 디자이너 출신이긴 한데 많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반인 관점에서 볼 때도 아마 돌격적이고 좀 그런 면모를 좀 표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매끈하고 공기 저항 개체수를 줄이려고 했던 의도가 좀 보이는 것도 맞고, 현대 자동차의 전기차 플랫폼이 앞으로 어떻게 승승장구해서 추진될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지금 여기 3열 들어 올린 모습이 될 것 같은, 아니구나, 2열이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안전벨트 보이시죠? 3열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구성하고 있고, 현재 공개된 범위에서 여기 있다. 내부 인테리어 마지막으로 몇 개 보고 정리할게요. 2열 시트가 되겠습니다. EV9 몹시도 생각이 납니다. 아마 EV9하고 비교해서 구매를 고려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비교할 만한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같은 한 메뉴에 좀 다른 식사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얘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3열을 접게 되면은 2열이 조금 앞으로 밀리거나 뭐 자동으로 접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것을 감지를 못해요. 그냥 사람을 눌러버려요. 그거 상당히 안 좋은 옵션인데 그런 것들을 기능을 좀 뺀 거죠. 물리적으로 뭔가 걸치게 되거나 뭐 이렇게 제한이 있게 되면 멈춰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룸밀러, 사이드 미러 싫어합니다. 디지털 룸밀러는 괜찮은데 사이드 미러가 적응도 잘 안 될 뿐더러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거니까
감안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아이오닉 5 좀 큰 대짜 버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들은 대체적으로 큰 차를 좋아하시는 건 맞습니다. 아이오닉 9이 어떻게 북미 시장을 지역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대한민국 내수 시장에도 어떤 그 판매율을 올릴지 한번 기대가 돼보게 되겠고, 내부의 인테리어 구성 요소랑 전체적인 전개 방식은 거의 뭐 기존의 아이오닉 5랑 크게 다를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뭐 운전자 부주에 대한 어떤 피로도 같은 걸 모니터링하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 사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카이트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갖고 있는 소견과 아이오닉 9에 대한 정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설정 안 하셨다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추가 정보 계속해서 제공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